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를 저격한 모습입니다. 이게 저격한 것인지, 좀 뭔가 응원하는 모습인지 구분이 잘 안 되실 텐데,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 문장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즉시 분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삼성전자 혹은 해당 기업들의 경영 전략과 그리고 전체 반도체와 AI 산업 그 흐름을 가지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반도체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학자적 입장에서 반도체를 들여다보기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 산업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학적인 설명은 저도 뭐 공학자만큼 잘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하에서 여러분께 해당 산업을 충분히 이해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는 한국의 15대 수출 품목, 수십 5대 수출 품목에서 1위의 수출 품목입니다. 15대 수출 품목이죠.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라고 일컫는 15대 수출 품목 중에 2024년 작년 기준으로 1위의 수출 품목이고 이 반도체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초과했었습니다. 2020년, 24년에. 그리고 자동차에도 반도체 들어가죠. 기계에도 반도체 들어갑니다. 또 여기 보면 석유 제품이나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도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철강 생산하고 당연히 반도체 들어갑니다. 철간 생산하는 과정에서. 선박,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덩어리입니다. 바이오 헬스, 컴퓨터, 2차 전지, 가전, 반도체 덩어리입니다. 섬유를 만드는 공정에도 반도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라고 하지만 20%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수출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과정에도 반도체가 있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께 이 영상을 지금 라이브로 송출하는 과정도 반도체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반도체의 필요성, 경제적 의미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우리 한국 경제에 반도체의 의미가 강한지 굳이 설명을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 1월 첫 번째 주 CES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CES에 대한 뭐 기본적인 어, 이해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해당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에서. 그래서 CES에서는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오히려 키노트 스피치, 소위 기저연설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그 발언이 매우 강하게 보시는 것처럼 전달이 됐습니다. 삼성, HBM 새로 설계해야 한다. 이 문장이 굉장히 강하게 경제에 던져졌고 또 동시에 뭐 결국 성공할 것이다 라는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설계해야 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공부 더 열심히 해. 라고 조언할 수도 있고, 1번. 2번은 공부를 다른 방향으로 해. 두 가지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공부를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는 것은 더 열심히 해라는 말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하는 방법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공부하는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럼 둘 중에 뭐를 얘기할까요? 삼성전자는 열심히 하고 있다. 정말 발빠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소 공학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삼성전자가 못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제가 자주 이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어, 여러분이 이런 HBM이나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 2, 3분은 안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공학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가 돕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AI 반도체가 제대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그 AI에 걸맞는 AI 반도체가 워낙 정보의 처리량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역시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AI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AI 반도체가 필요하고 AI 반도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구동하기 위해서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세서가 있고요. D램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에요. 측면으로 보면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 D램, HBM이 쌓여 있죠. 그러니까 D램이라는 해당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겹겹이 쌓아 올리면 그게 HBM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면 D램, 메모리 반도체는 하나의 벽돌이다. 그리고 그 벽돌을 어떻게 쌓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벽돌을 이거 중요한 얘기 할게요. 해당 반도체의 퀄러티 혹은 어, 그 기술적 수준 그 수준을 논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벽돌을 쌓는 게 HBM인데 그 벽돌은 어떤 소재로 구성되어 있을까? 소재가 허술하면 좋은 벽돌이 될 수 없겠죠. 소재. 두 번째는 이 D램이라는 벽돌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벽돌을 잘 쌓아야 됩니다. 이게 후공정이에요. 전공정이 소재에 가깝고 후공정이 소위 말하는 패키징, 반도체를 잘 쌓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그렇게 가정하고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기존의 HBM의 구조는 GPU가 이렇게 있고 HBM이 옆에 같이 나란히 수평으로 쌓는 그런 패키징 기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HBM4 같은 경우는 GPU가 여기 있다면 그 위에다가 HBM을 수직으로 쌓는 패키징 기법이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 정리를 한다면 제가 좀 그 해당 부분들을 정리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정리를 몇 가지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 일단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정말 D램이라는 영역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이걸 먼저 평가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 그리고 벽돌 그 자체인 D램, 그리고 그 다음 패키징, 이 3대 분야에서 벽돌 그 자체를 논해 볼게요. D램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정말 압도적인 지위에 있는가? 뭐를 잘못했는가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시장 점유율로 평가할 수도 있겠죠. 시장 점유율, D램 시장의 점유율로 보면 삼성전자가 1위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반도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입니다. 속도. 얼마나 최신의 반도체를 먼저 시장에 내놓는가? 가장 먼저 만드느냐? 이겁니다. 최신성입니다. 최신성.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면에선 1위 맞지만 최신성에서 1위 맞나?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최신의
D램 반도체를 공급했었던 그 일이 2019년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결국 이 D램은 얼마나 미세하게 작게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느냐에 있는데 그 미세화 공정이라는 면에서 D램의 최신성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이래로 최신성에 있어서 뒤지기 시작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시장 점유율, 두 번째가 최신성, 세 번째는 고부가 가치입니다. D램의 고부가 가치는 뭐예요? 가장 비싼 D램을 누가 만드느냐 이겁니다. 근데 가장 비싼 D램이 뭐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이에요. 가장 비싼 D램이 HBM인데 D램보다 HBM이 4, 5배 정도 가격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거 누가 제일 잘해요? SK 하이닉스가 제일 잘해요. 최신성, 아까 말씀드린 최신성은 SK 하이닉스나 또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먼저 최신성 있게 다가가요. 아직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인 게 맞지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면에서는 뒤처져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D램이라는 영역에서는 이 벽돌이라는 면에서는 뒤처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는 개인적으로 현재 D램이 5세대입니다. 5세대 D램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몇 세대입니까? 4세대입니다. 미세화 공정이에요. 결국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하이닉스한테 현재 뒤져 있다. 삼성전자는 4세대고 하이닉스는 5세대를 지금 상용했으니까 그냥 벽돌만 고려해도 뒤쳐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소재는요? SK 하이닉스는 뭐 소재의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으로부터 가장 HBM을 생산해내기 위한, HBM을 패키징하기 위한 가장 유리한 소재를 독점적으로 조달받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독점권이 있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는 해당 소재 기업으로부터 소재를 조달받을 수 없고 그 이외에 2등 기업, 3등 기업으로부터 소재를 조달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D램과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D램은 다른 것이다. 벽돌 자체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소재에서 뒤졌고 D램에서도 뒤졌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쌓는 기법이에요. 패키징. 근데 D램을 겹겹이 쌓는 건데 예를 들어서 8단으로 쌓는다. 12단으로 쌓는다. 16단으로 쌓는다. 이게 HBM 영역입니다. 몇 겹으로 쌓느냐. 그러니까 결국 전공 정도 뒤지고 후공 정도 뒤진 상태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설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D램이나 혹은 D램을 쌓는 여러 영역, 소재, D램 자체, 패키징, 그죠? 벽돌 소재, 벽돌 쌓는 방법. 그 세 가지 면에서 다시 설계해야 된다. 열심히 쌓고는 있다. 벽돌을 열심히 쌓고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저 혼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저도 여러 전문가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분들과 소통을 했는데 저의 생각, 제가 아까 공부에 비교한 학생에게 하는 조언에 이렇게까지다는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100% 동의한다라고 표현들을 들었고 심지어는 이제 삼성전자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전자에 여러 부문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디자인 경영센터가 있습니다. 디자인 경영센터도 제가 자주 갔었고 오늘 전화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도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가서 강의도 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도 드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여러 부문, 공장도 있고요. 그죠? 여러 마케팅 센터도 있고 다 부문이 있는데 저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제가 잘못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런 해석이 크게 틀리지 않겠다라는 의견도 제가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젠슨 왕이 삼성전자 성공을 확신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젠슨 황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엔비디아가 블랙웰이라는 GPU를 생산하는데 HBM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GPU와 HBM의 관계, 결국 HBM이 없이는 젠슨 황이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를 구현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HBM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HBM을 공급하는 그 기업이 누구예요? SK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의 공급업체만 있으면 소위 바이오 입장에서 핸들링이 됩니까? 혹은 우위에 서서 딜, 거래를 성립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업체인데요? 아니죠. 그러니까 공급업체가 많아야, HM을 공급할 만한 기업들이 많아야 해당 공급업체의 소위 바게닝 파워,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이외에 다른 HBM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SK 하이닉스가 조달하고 있는 HBM 가격도 좀 떨어지고 엔비디아가 원하는 그런 사양에 특히 엔비디아가 정말 원하는 게 맞춤화된 초맞춤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맞춤화된 HBM 생산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물론 그냥 공급할 수는 없겠죠.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이거 HBM 쓸 수 있겠어. 삼성전자 HBM 괜찮겠어. 라고 판단하고 도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은 미흡하다라는 평가인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엔비디아가 젠슨 황이 삼성전자가 제발 좀 퀄리피케이션 우리 회사 취업하려면 쉽게 말해서 수능 점수 어 뭐 900점 맞아야 돼. 근데 계속 800점이니까 도저히 너를 채용시킬 수 없지 않는. 난 너가 필요하다. 너라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회사 오기 위해서는 토익 점수 900점 맞아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성공할 것이다. 잠재적인 파트너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사실 엔비디아에 가장 먼저 D램을 공급했었던 그 기업이 삼성전자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인연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삼성전자의 성공을 바란다. 다만 지금의 상태는 안 되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달리 한번 생각해라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삼성전자가 퀄리피케이션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렇게 단기간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문제, 패키징 하나의 문제, 그리고 D램 일부의 문제, 뭐 소재의 문제, 이런 일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래도 단기간 안에 퀄리피케이션에 통과할 수 있겠는데 아예 재설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리디자인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리디자인해라라고 평가한 거예요. 그 얘기는 아마도 당분간 6개월 내에 젠슨 왕이 생각하고 있는 이 퀄리피케이션 테스트에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왜 AI 반도체인가? 왜 AI 반도체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가? 삼성전자 D램 잘하고 있지 않느냐? D램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이지 않느냐? 근데 왜 AI 반도체인 것인가? 제가 이번 25년 경제전망서에서 그 부분을 사실 강조했었습니다. 책을 갖고 계신 분은 171페이지를 열어보셔도 좋겠습니다. AI 반도체 내재화, 빅테크 기업들의 야심이라는 챕터가 있죠. 여기서 좀 강조를 했었는데 이 책에서 다룬 일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AI 반도체인가? 일단 왜 AI인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AI 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CES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요약적으로 제가 이미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을 촬영했고요. 1월 13일 저녁 6시에 CES에서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놨거든요. 짧게라도 요약적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했는데 결국 한마디로 CES는 뭐를 얘기하는가? 25년 미래 산업을 보여줬을 텐데 한마디로 뭐를 보여줬을까? AI를 보여줬습니다. 그 AI가 가동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AI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AI 반도체인가라는 관점에서 세계 이런 말씀 드릴게요. 반도체 시장에 겨울 온 거 아니냐. 반도체에 겨울이 온 게 아닙니다. 반도체를 AI 부문의 반도체와 BAI 부문의 반도체로 구분을 하면 BAI 부문, BAI 부문의 반도체에 겨울이 온 겁니다. 근데 AI 부문의 반도체, 그러니까 HBM도 AI 부문의 반도체로 구분을 할게요. 기존 D램은 AI 부문이 아닌데 HBM은 AI 부문의 반도체죠. 그래서 AI 부문의 반도체에 있어서는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도 여름입니다. 보여드리면 일단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를 쭉 보시면 증가하긴 하죠. 제가 이 경제전망서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사실 증가하는 것이고 AI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사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모습이다라고 명확히 구분할게요. 실제 AI 시스템 반도체 내에서 AI 반도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3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이야기는 곧 시스템 반도체 자체도 시장 규모는 줄어들고 AI 반도체 영역에서 시장 규모가 커진다. 그러니까 결국 어 그냥 AI 반도체 부문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지는 시장이다. 포화된 시장이다. 라고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AI 반도체로의 도전은 삼성전자도 지속해야 될 것이다.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번에 새로운 운용진, 경영진이 꾸려져서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죠. 기존에는 HBM 팀이라고 해서 프로젝트성 팀이었는데 이제 HBM 팀 자체를 HBM 개발팀이라고 해서 상위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완전히 삼성전자가 개편했거든요. 그만큼 HBM으로 또 AI 부문의 반도체로 집중하는 것은 움직임을 삼성전자도 가져가긴 가져갔어요. 그러나 그만큼 성과가 있을 건지는 봐야 됩니다. 근데 왜 AI 반도체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이 됐죠. 그러면 왜 엔비디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죠. 책에서 어떻게 보여드렸냐면 책에 제시했던 그래프들입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업 데이터 센터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줄어들고 AMD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데이터 센터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I 관련 데이터 센터가 있을 텐데 AI 관련 데이터 센터에서는 엔비디아가 92%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특히 엔비디아와 AMD의 그 둘만의 대결 구도를 좀 보시면 이렇게 AMD와 엔비디아의 대결 구도를 봤을 때 AMD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져서 레벨 다운돼서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AI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지만 AMD는 뭐 증가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큰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왜 엔비디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와 공급자 계약을 세우지 못한 삼성전자는 현재 어떤 실적인가? AI 부문에서의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은 어떤 것인가? 최근 실적 발표를 가지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추이예요. 매출액이 23년 2월 2분기에 거의 저점을 기록하고
좀 늘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4년 4분기에 다시 감소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매출액은 나름 감소는 했지만 뭐 24년 2분기 이래로는 3분기를 제외하면 높은 수준이잖아요. 매출액은 나름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 감소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문제입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이번에 6.5조 원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잠정치입니다. 근데 2분기 이래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사실 24년 1분기보다도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니까 24년 연내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액의 추이랑 영업이익의 추이가 좀 다소 다르다라는 것을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램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디램에서의 초격차적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은 매출액을 나름 이렇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만 이 고부가 가치라고 볼 수 있는 HBM에서의 이렇다 할 실적을 어, 뚜렷하게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신규 R&D 투자라든가 여러 지출은 많이 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뚜렷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램하고 HBM하고 가격을 비교하면 네다섯 배 차이 나거든요. 그만큼 HBM, 또 AI 부문의 반도체에서 이렇다 할 실적을 내야 되는데 지금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아니고요. 영업이익의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6.5조 원을 기록했지만 SK하이닉스는 8조 원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매출액이 삼성전자가 절대적으로도 많은데 그런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엇갈리는 구조. 상당히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AI로 AI 반도체로 HBM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젠슨 황의 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가 그만큼 현재 어려운 고비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주식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리피케이션 테스트에 통과할 거야라고 기대를 하는 마음에 삼성전자에 추가적인 자금이 몰렸었는데 그 기대를 많이들 저버리면서 사실 좋은 실적을 어, 통계적으로도 보이지 못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생리라는 관점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생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HBM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에도 납품하고 있다라는 레퍼런스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명문대 졸업장하고도 좀 비슷한 의미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엔비디아가 최고급 품질의 HBM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은 자격증과 같기도 하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해드릴게요. 레퍼런스 측면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게 더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걱정인 것은 삼성전자가 잃어버린 10년에 놓인 게 아닌가라는 평가들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정체되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이거든요. 어, 2013년부터 23년까지의 삼성전자의 매출액을 보면 이렇게 연간 매출액이 뭐 다소 늘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달러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오히려 감소한 모습이다라고 여러 방송에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위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고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시장의 생태계를 조성해 왔던 그런 역할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은 우리 한국 경제에
어쩌면 잃어버린 10년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산업적인 관점에서 이 AI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 패러다임 변화로 한 발 더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떤 삼성전자나 특정 기업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도 한 발 더 나아가고 또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수많은 기업들이 한 발 더 나아가는 또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제가 미국 주식시장을 평가해 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부터 10등까지가 지난해와 올해가 다릅니다.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뀔까요? 바뀌는 이유는 위에 있는 기업들이 못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밑에 있는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올라가서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산업이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그 시가총액 수준으로 혹은 재계 서열 1위부터 10등까지가 바뀌지 않게 남아 있는 것은 그만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일본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잃어버린 30년에 진입한 이유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젠슨 황의 이 평가를 왜 이렇게 어, 삼성전자한테 못된 말을 했느냐라고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과감하게 지적할 건 지적으로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성과를 냈어라고 1년 후에 자신 있게 또 이런 변화에 적절히 대응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젠슨 황의 경고 어, 저의 해석을 말씀드리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기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막론하고 이런 산업 패러다임 변화,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그런 방향성을 잘 잡아나가는 그런 인사이트, 그런 생각을 여러분께 어, 전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드립니다. 오늘 지금 라이브 중인데요. 음, 마지막으로 어, 제 홍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숙사를 차렸습니다. 기숙사라고 해야 될까요? 하숙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경제 하숙집을 차렸습니다. 오피셜 클럽을 만들었거든요. 고정 댓글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매일, 매주, 매월, 그러니까 매일 어떤 메시지를 또 제가 쓰고 있는 글들, 제가 출연하고 있는 방송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또 공유를 해드리겠고, 또 매주 여러분과 줌 강의 형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그리고 매월 오프라인 강의로 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할 텐데, 오피셜 클럽에 좀 관심 갖고 노크해 주시길 바라고, 들어오신 우리 경제 하숙생께는 제가 정말, 음, 정말, 어, 흔들리지 않게, 이 흔들리는 경제 속에 흔들림 없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녹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